일본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30년 만에 최고 수준인 0.75%까지 올랐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두려워하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 폭풍은 오지 않았거든요. 시장은 오히려 평온했고 엔화 가치는 예상과 달리 떨어졌습니다. 교과서가 틀렸을까요? 아니면 시장이 뭔가 다른 신호를 읽은 걸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올해 들어 두 번째 인상이죠. 1월에 한 번 올린 이후 또다시 올린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움직이지 않던 일본 물가가 3%대로 치솟았고 초저금리 정책 때문에 엔화 가치마저 바닥을 치다 보니 일본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던 겁니다. 전 세계 금융시장이 오늘 하루 종일 긴장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대규모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공포 때문이었죠. 엔케리 트레이드가 뭐냐고요?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금리가 높은 나라나 수익이 좋을 것 같은 기업에 투자하는 전략입니다. 일본은 작년 초까지만 해도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돈 빌리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조금씩 오르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엔케리 트레이드로 수익을 내던 투자자들이 빚을 갚기 시작하는 거죠. 일본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도 따라 올라가니까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채권, 암호화폐를 팔아서 일본에서 빌렸던 돈을 갚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인데 이런 일이 대규모로 벌어지면 자금이 한꺼번에 이동하면서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늘 세계 금융시장은 놀랍게도 평온했습니다. 우려했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은 일어나지 않았죠. 니케이 지수는 오히려 1% 상승했고 우리 코스피 지수도 4,000선을 무사히 지켜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모두가 예상한 금리 인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이미 이 소식을 충분히 소화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흥미로운 건 엔화 가치의 움직임인데요. 금리가 오르면 통화 가치가 올라간다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공식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금리 인상 직후 엔달러 환율은 1달러당 155엔대에서 157엔대로 올라갔거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진 겁니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의 발언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기자회견 내내 비둘기파적 메시지를 전달했죠. 지금도 일본 금리는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다. 금융 환경은 여전히 완화적이다라고 계속 강조했습니다. 시장은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당장 급하게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는 않을 거라는 신호로 해석한 겁니다.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기준금리 0.75%는 다른 나라 금리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한참 낮은 수준입니다. 투자자들이 이 점을 다시 깨달은 거죠. 우에다 총재는 우리는 물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며 이런 흐름이 계속된다면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상이 가시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지만 그건 먼 미래의 이야기로 들렸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이번 일본 금리 인상이 우리 금융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최근 급등하고 있는 환율이 가장 큰 걱정거리죠. 오늘 엔케리 트레이드 청산이 없었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없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국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환율이 출렁거릴 가능성에 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다른 그림이 그려집니다. 외환시장에서 엔화와 원화는 보통 함께 움직이는 경향이 강하거든요. 일본이 앞으로 금리를 계속 올린다면 결국 엔화 가치가 상승할 거고 그렇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안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전망은 해보지만 솔직히 말하면 코로나19 사태 이후 시장은 더 이상 교과서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측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건데 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이 불확실성입니다.
시장이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과정. 그게 바로 시장이 안정을 찾아가는 과정일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여정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